안녕하세요. 오늘의 교육 담당자 김예림 간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질환은 바로 트리코모나스 바자이나이티스입니다. 혹시 트리코모나스라고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이쁜 언니가 어디를 가리고 계시죠? 네, 소중이를 가리고 계세요. 그리고 옆에는 아주 무시무시하게 생긴 녹색 괴물이 보이죠? 이게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질환에서 나오는 균입니다. 궁금하시죠? 이 사진이 뭘로 보이시나요? 네, 목욕탕으로 보이시죠? 그 옆에는 뭘로 보이시나요? 수영장으로 보이네요. 바로 옆에는 사랑을 나눈 후의 사진으로 보이죠? 이와 같은 경험을 여성이 이전에 사람이라면 어린이, 청소년, 노인할 것 없이 모두 경험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밑에 그림을 볼까요? 여자가 속옷을 보고 깜짝 놀라요. 아니 이게 뭐야? 내 냉이 이랬나? 싶은 거죠. 속옷에 묻어있는 하얀색 분비물. 이 축축한 느낌도 불쾌한데 냄새까지 나니까 기분이 더 불쾌해지죠. 산부인과 가봐야 될까? 고민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병원을 찾지 않고 자가진단을 시작하려 하죠. 질염을 먼저 검색해 봅니다. 검색해 본 결과 어떻게 나오나요?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질염 같은데 어떤 댓글은 질염이 성병이라고 하고 또 어떤 댓글은 가벼운 병이라고 해서 혼란만 더해지죠. 결국 혹시 성병에 걸린 건 아닐까라며 애인을 의심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딸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염이라고 다 성병은 아닙니다. 질염은 여성의 감기라고 불릴 정도로 흔한 질병인데요. 대한민국 여성 10명 중 7명 이상이 살면서 한 번쯤은 경험할 정도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질환은 바로 질염이었습니다. 우리가 감기에 보통 언제 걸리죠? 그렇죠. 스트레스 받았을 때라든지 날씨나 주변 환경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보통 면역력이 약해져 있을 때도 잘 걸리고 약 먹으면 금방 낫기도 하다가 금세 또 다시 걸리기도 하는 골치 아픈 친구 같은 그런 질환이잖아요. 바로 이 질염이 여성의 감기라는 거죠. 그렇다면 질염이란 무엇이냐? 질염은 질 속에 있는 정상 세균들이 감소해서 유해균이 질 속에 침투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질환을 얘기합니다. 분비물, 가려움증, 통증을 유발시키죠. 이러한 질염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되는데요.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전체 질염 진단의 40%에서 50%를 차지하는 세균성 질염은 성병이 아니에요. 질 속에 사는 착한 세균이 약해진 틈을 타서 나쁜 세균이 갑자기 증식하면서 발병되죠. 생식기를 너무 세게 자주 씻거나 자궁 경부가 약해졌을 때 관계를 가지거나 또는 생리 전후에 발생되기도 하죠. 발생되기 쉬운데 가장 흔한 질염이긴 하지만 오래 방치되면 골반염으로 번지기 쉽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곰팡이균에 의해 발생되는 칸디다 질염도 성병은 아니에요. 생식기에 곰팡이가 생긴다고? 엄청 심각한 거 아니야? 라고 놀라실 건 없어요. 건강한 질에서도 곰팡이는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칸디다 질염은 가임기 여성의 75%가 한 번쯤은 겪을 정도로 일반적이죠. 이 질염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항생제를 너무 많이 먹거나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아지는 경우 발생하기 쉬워서 항생제나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노인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위축성 질염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을 안 한 게 있죠. 네, 바로 트리코모나스 질염인데요. 이 중 특정 질염만 성병으로 분류되는 트리코모나스 질염에 대해 오늘 상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사진을 보시면 트리코모나스 바지날리스라는 균의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보통 질염 증상이 있어서 검색하게 되면 세균성 질염, 칸디다성 질염 이 둘과 더불어서 항상 세트로 나오는 질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트리코모나스 질염 또는 트리코모나스 증이라고도 하는데요. 잘 알려지지 않은 질염균이자 성병균이죠. 이렇게 생겼거든요. 2016년부터 올해까지 꾸준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통계 출처를 보면 연간 트리코모나스 환자 수가 이렇게나 많은데요. 이 수치가 감이 안 오시는 분을 위해서 다른 주요 성병균들의 감염자 수와 함께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성병 연간 환자 수 통계, 비바이러스 성병 중 트리코모나스 감염자 수가 가장 많은 게 보이실 거예요.
이제 감이 오시죠? 흔히 들어본 주요 성병균들 중에서도 세 번째로 많고 특별히 비바이러스성 성병 중에서는 단연코 1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트리코모나스는 백신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겠죠. 끈질긴 생명력과 높은 전파력. 트리코모나스균의 꼬리를 한번 보세요. 트리코모나스균 감염자 수가 이렇게 높은 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네가닥의 편모라고 불리는 일종의 꼬리가 액체 속을 헤엄쳐 다닐 수 있는 운동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생명력과 전파력이 아주 강하답니다. 단 한 번의 성접촉으로도 약 70%가 전염된다고 하니까요. 이 기생충은 엄청 활발하기 때문에 요도를 따라 방광까지 가기도 하는데요. 심하면 질염 플러스 방광염 콤보로 걸리기도 하죠. 이 기생충은 성접촉을 통해 주로 전파돼서 성기에 잘 기생한다 하였지만 성접촉이 아닌 손 또는 구강, 직장 등으로 감염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렇다면 트리코모나스 질염 증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물처럼 흐르는 냉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질 내에 정상적인 산성 환경을 유지해야 하는데 비정상적인 질 분비물이 나오면서 여성들이 불편한 증상을 겪습니다.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모를 만큼 아주 고통스럽죠. 외음부가 붓고 너무 가렵고 악취를 동반하면서 거품과 하얀색 농성 분비물이 나오는 증상들이 불쾌감이 아주 상당하죠. 또한 성교 시 통증이 동반되기도 하고 배뇨통, 요도, 소양증, 혈뇨 등이 발생하기도 하죠. 연구 결과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하지만 트리코모나스증의 경우 무증상, 즉 균에 감염되어도 어떠한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남성의 경우. 무증상의 경우에는 약 70에서 85% 정도에 달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이 무증상 감염자 경우에는 감염력이 있기도 하고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무증상 비율이 아주 높아서 성 파트너끼리 모르는 사이에 트리코모나스 균이 감염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질 안에서 트리코모나스 균이 헤엄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인 거죠.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무증상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찝찝한 때문만은 아니에요. 트리코모나스 균은 질염을 시작으로 해서 아래와 같은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되는데요. 먼저 여성의 질과 요도는 해부학적으로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트리코모나스 균이 요도 쪽으로 이동해서 비임균성 요로 감염, 방광염이라고도 하죠. 이 방광염이 잘 걸리기도 하고요. HIV 감염의 위험성을 높인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임산부는 미숙아를 출산할 위험이 아주 높고 태아가 균에 감염된 채로 태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경우에는 출생과 함께 신생아가 결막염, 비염, 폐렴, 요도염이나 질염 등의 질병의 형태로 발생되기도 한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고환염, 전립선염, 불임 등의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또한 배뇨통이나 요도 소양증, 빈뇨, 야간뇨, 혈뇨, 금뇨와 같은 요도 자극 증상들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감염으로 인한 질염이 의심된다면 균 검사가 진행되는데요. 질염 검사 방법은 많이 쓰이는 3가지의 균 검사 정도로 추릴 수 있어요. 먼저 그 자리에서 현미경으로 보는 방법으로 wet smear. 이때 현미경을 통한 균 도말 검사로 균을 확인하는 것이 트리코모나스증의 가장 확실한 진단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현미경으로 관찰하게 되면 원인균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80%에서 90%는 진단이 가능하죠. 트리코모나스는 다른 성병도 흔히 같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HIV에 더 취약한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감염이 의심된다면 꼭 검사를 하고 다른 감염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하죠. 그 다음으로 균을 염색해서 연구실에서 현미경으로 보게 되는 그램스테인. 그러나 병이 있더라도 검사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종종 다른 생식기 감염과 관련되므로 다른 질환의 감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질 분비물 속에서 미생물의 유전체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 STD 유전자 검사법이 있습니다. 성병 검사나 STD 검사 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생리기간은 피하고 생리가 끝난 5일 이후부터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일주일 전부터는 삽입용 피임제 사용은 피해 주셔야 하며 성병 검사를 하기 하루에서 이틀 전에는 질 세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검사 24시간 전에는 성관계는 금해야지 정확한 검사가 가능합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STD 12종 검사를 하려면 전립선액이나 아침 첩소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트리코모나스 질염을 진단받게 되면 남성의 경우는 여성과 달리 눈에 띄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나까지 치료를 받아야 되나 싶으실 거예요. 성접촉에 의해 감염되기 때문에 증상이 없더라도 관계한 파트너와 함께 동시에 치료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함께 치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발 가능성이 아주 크거든요. 치료는 외음에 연고를 바르거나 치료에 자약을 매일 넣는 방법, 내복약을 복용하는 방법을 쓰는데요. 내복약으로는 항생제, 메트로니다졸을 투약해줍니다. 대개 하루에 2회씩 7일 정도를 치료하거나 최근에는 좋은 약제 개발로 인해서 박멸이 용이하기 때문에 한 번만 복용해도 90% 이상이 치유가 돼서 이런 식으로도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는 거들, 꽉 끼는 옷을 입는 것, 욕조에서 샤워하는 것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성관계는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공중 화장실에선 항상 조심하시고 증상 발생 시 세탁도 별도로 하시는 게 좋으며 가족 간에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완치 후에도 꾸준히 질염 예방법을 실천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안 걸리는 게 최고니까요. 다가오는 여름에 질병을 한번 예방해보는 게 제일 좋겠죠. 과도한 세척을 피하는 것, 면역력을 관리하는 것, 통풍이 잘 되는 옷 입는 것, 면 소재의 속옷을 착용하는 것, 유산균 식품을 복용하고 연인, 부부 같이 병원에서 검사받고 여성 호르몬이 부족한 경우에는 약을 복용해주는 것, 이렇게 우리 한번 질염을 예방해보자고요. 오늘 교육 어떠셨나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